엄마 이게 뭐야? 웬 트로트 가수 보러 춘천까지 간다고?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답이 없어? 치맥기도 있다면서 뭘 그 먼 데까지 가서 부산을 떨어. 가다가 길이라도 잃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제발 좀 집에만 있어. 치매 그렇게 걱정된다면서.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냐? 그러고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보다 제가 훨씬 더 나아. 쟤만 보면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너는 엄마 마음 몰라. 나는 무조건 갈 거야. 김 씨의 말에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엄마 정신 좀 차려. 트로트 가수 이태강이가 엄마 자식이냐고. 엄마 아들은 박정우야. 제발 동네 아줌마들이랑 마실이나 나가시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집에만 있어도 모자랄 판에 뭘 그렇게 나다니는 거야. 김 씨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가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네 엄마 평생 집에서만 늙어 없어지라고? 말소리도 없이 반찬 치우고 밥 말아먹으며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편에 놓여있던 반찬통 몇 개를 무뚝뚝하게 비닐봉지에 담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김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여행 가방을 꺼냈고 그 안에 팬클럽 머플러와 응원봉 그리고 손수 만든 주먹밥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의 부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올해 73세인 김정희 씨는 남편은 폐암으로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약 먹는 걸 잊고 또 어느 날은 집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자주 반복되자 걱정이 되어 동네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는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다고 말했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 씨는 진료실에서 나온 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자식에게 민폐가 되면 어쩌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요즘 나 자꾸 뭘 잊어버려. 혹시 내가 이상한 말 하거나 하면 너라도 좀 도와줘야 해. 하지만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 죽겠어. 나이 들면 다 그렇더라고. 나도 그러던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경도인지 장애인가? 뭔가 그렇대. 엄마도 병원 다녀왔어. 그래서 뭐? 심하대? 아니, 심한 건 아니고 약은 받아왔는데. 그럼 일단 약 먹어봐. 괜찮아지겠지 뭐. 김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한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뭘 잊어버려도 무반응이고 궁금한 게 있어 전화를 걸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무엇이든 혼자 감당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김 씨는 어버이날이면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생일날에는 배달된 꽃바구니 하나가 전부였고 아들은 서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들리는 횟수는 자기 맘대로였습니다. 명절 외엔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올까 말까였습니다. 김 씨는 누군가와 말이 하고 싶을 때 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거 핸드폰으로 결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를 깔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에 알려줬잖아 내가. 아무튼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하지만 언제나처럼 이따 걸겠다던 전화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반찬을 하나씩 정리하고 묵은 밥을 물에 말아 천천히 넘기며 그래, 잘하고 살아라. 난 괜찮아. 그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내는 사이 김 씨의 집안에서는 점점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누구와도 눈 마주치지 않고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켜둔 TV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였고 그나마도 전원 끄는 순간이면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한 장이 김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로트 공개 방송, 선착순 무료 관람.
김밥 제공, 이 세 가지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살던 이웃이 말을 붙였습니다. 정희 씨, 공짜 김밥도 준대. 심심한데 우리 한번 가보자고. 김 씨는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틀어박혀 TV나 보다 말았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낯선 얼굴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이 무대 위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등장한 한 남자. 김 씨는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멈춰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태강, 나이 32.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곧잘 하는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자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 무대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진지한 표정, 그리고 곡이 끝난 후 마이크를 잡은 이태강의 한마디. 어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노래할 수 있어요. 김 씨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든 하루하루였기에 그 말 한 줄이 이상하리만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이태강은 관객 한 사람에게 눈인사를 하고 내려갔고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괜스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김 씨는 TV를 켜고 채널을 돌려가며 그가 다시 나올 방송이 없는지 살폈고 이내 목요일 저녁 8시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의 일주일은 목요일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메모했고 노래방 앱을 설치해 가사를 따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공책 한쪽엔 이태강이라는 이름 3글자를 써두기도 했습니다. 노래 제목, 방송 시간, 입은 옷, 말한 문장까지 빼곡히 적어 넣으며 김 씨는 아주 오래된 감정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다림. 뭔가를 기다릴 일이 생기자 김 씨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김 씨는 이웃이 알려준 팬카페 공지글을 통해 이태강이 지역 행사에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버스로 40분 거리, 입장료는 무료. 그는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르고 팬들과 인사도 나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을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먹밥을 정성껏 만들고 소풍 가듯 동네 아울렛에서 새로 산 모자를 꺼내 손질했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누군가에게 건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행사장으로 향하며 김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받으면 좋아하려나? 받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김 씨에게는 참 오랜만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모습을 아들도 슬쩍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요 근래 집에 들리면 항상 텔레비전에서 트로트 음악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이태강의 이름이 적힌 팬카페 인쇄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아들이 그 변화가 이상하지 않게 여길 리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줌마들 저런 가수들 엄청 좋아하더라.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이 먹어서 왜 그러는 거야? 엄마도 그래? 김 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한 채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요즘엔 그거라도 보니까 심심하지 않더라.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건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 엄마는 설마 저런 거 보러 쫓아다니고 그러진 않지? 난 진짜 그런 거 한심해 보여. 김 씨는 말없이 웃으며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불쾌하게 저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네가 그 아줌마들 심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사람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데. 김 씨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 안에 조심스레 숨겨둔 응원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지난주에 적어둔 방송 대본을 꺼내 훑어보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태강이 무대에서 했던 말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있어요. 김 씨는 이 말들을 다시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들은 이제 상처가 되기보다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김 씨는 지역 행사가 열릴 때마다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 신고 가방에 도시락을 싸놓고 나갔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새벽 시간에 나서고 공연이 끝나면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까진 알지 못했고 김 씨도 굳이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책이고 한심하면 어때? 그 애만 보면 괜히 웃음이 나는데. 내가 아들 좋으라고 다니나? 나 좋자고 다니지. 그날 저녁도 김 씨는 무릎 담요를 덮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이태강의 노래가 시작되자 김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조명 속 그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텐 우리 태강이가 요즘 유일한 낙이야.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한껏 빠져든 요즘의 행복을 멋대로 허물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거실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 그녀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이태강이 서 있었고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자 김 씨는 무릎 위에 올린 손으로 박자를 맞추며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작은 거실 안이 노랫소리로 가득 찼고 김 씨의 입꼬리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더는 외롭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에게 뭐라 하지 않는 공간에서 김 씨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김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들어선 이는 며느리였습니다. 양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손주가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제가 마트 좀 다녀와야 해서요. 김 씨는 무릎 담요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이태강의 얼굴이 그대로 멈춰선 화면 속에 남겨졌고 볼륨은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곧장 문을 닫고 나갔고 손주는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달래며 아이를 안아 올렸고 우유를 데워주고 블록을 꺼내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이는 지루해졌고 결국 김 씨는 텔레비전을 다시 켰습니다. 이태강의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자 손주는 갑자기 화면을 보며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강의 대표곡 노래를 손주가 따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김 씨는 눈물이 핑 돌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와서는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손주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이상한 거 좀 보여주지 마세요. 그런 노래보단 교육용 틀어주세요. 김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태강의 얼굴이 멍하게 정지된 화면 속에 박혀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주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못 채고 말했습니다. 아유, 얘 또 이상한 거 따라 부르네. 대체 뭘 틀어주신 거예요, 어머니? 그 말에 김 씨는 손에 들린 아이 옷을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려가라. 당장. 그제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았고 나가면서 아들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등을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속이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얼마지 않아 역시나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희한하게 지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대면 저렇게 바로 전화를 걸어댑니다. 엄마, 왜 그래? 이 사람한테 엄마가 잔소리했다며? 애한테 이상한 거 보여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엄마 치매 약 먹고 있잖아. 뭐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김 씨는 기가 막혔지만 이것들 2번 다시 손주 봐주나 봐라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오지 말라고 해. 나는 계속 틀어댈 거야. 네 마누라가 끼고 있으면서 실컷 동요 들려주라고 해. 그리고 며칠 후 김 씨는 팬카페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태강의 생일을 기념하는 소규모 팬모임이 춘천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가 인원도 한정되어 있었고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나눠주자는 제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가면 태강이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할 팬들과의 교감이 요즘 김 씨에게 유일한 삶의 활력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가 좋은 재료를 고르고 손수장을 받습니다. 애호박전, 두부조림, 고슬고슬한 김밥용 밥까지 메뉴를 정리하며 손으로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티셔츠도 다려서 한쪽에 걸어두고 도시락 포장지도 팬카페 회원이 추천해 준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김 씨는 식탁에 전단지를 놓고 그 옆에 기차표와 반찬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연 김 씨는 의외의 방문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손주 문제로 통화 도중 김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김 씨의 집을 들른 듯 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내가 좀 심했지. 근데 엄마도 좀 요즘 너무. 말을 흐리던 아들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전단지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춘천까지 간다고?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답이 없어? 치맥기도 있다면서 뭘 그 먼 데까지 가서 부산을 떨어. 가다가 길이라도 잃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제발 좀 집에만 있어. 그 말에 김 씨는 도시락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김밥용 단무지를 자르던 가위가 덜컥 멈췄고 김 씨의 손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그렇게 걱정된다면서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냐? 그러고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보다 제가 훨씬 더 나아. 쟤만 보면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너는 엄마 마음 몰라. 나는 무조건 갈 거야. 김 씨의 말에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엄마 정신 좀 차려. 트로트 가수 이태강이가 엄마 자식이냐고. 엄마 아들은 박정우야. 제발 동네 아줌마들이랑 마실이나 나가시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집에만 있어도 모자랄 판에 뭘 그렇게 나다니는 거야. 김 씨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가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네 엄마 평생 집에서만 늙어 없어지라고? 말소리도 없이 반찬 치우고 밥 말아 먹으며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편에 놓여있던 반찬통 몇 개를 무뚝뚝하게 비닐봉지에 담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김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도시락 재료를 바라보다 조금 전보다 더 꼼꼼한 손길로 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하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대신 조용히 여행 가방을 꺼냈고 그 안에 팬클럽 머플러와 응원봉 그리고 손수 만든 주먹밥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의 부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하는 길. 김 씨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나무와 산, 논밭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숨 쉬는 기분이구나. 사실 김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사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침이면 눈은 떴지만 살아있어도 존재감이 없었고 밥은 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무기력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정도 감각도 점점 닫혀 있었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조차 흐릿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존재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은 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김 씨가 지금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차에 올라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김 씨에게 너무도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이미 팬들로 가득한 모습이 김 씨를 반겼습니다. 김 씨 또래의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싸운 머리끈을 나눠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거 쓰면 태강이가 더 잘 보일걸요. 또 어떤 이는 핸드메이드 응원 부채를 돌리며 김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하나 받으세요. 이따 이걸로 응원하는 거예요. 김 씨는 낯설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그곳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김 씨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야 진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정희 언니다. 오늘도 도시락 멋들어지게 싸우셨네. 진짜 맛있겠다. 나 이 언니 밥 먹는 맛에 여기 오잖아. 김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환한 얼굴들을 보며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누구도 나이를 탓하지 않았고 치매니 뭐니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좋아하는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모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김 씨는 잊고 지냈던 말하는 법, 눈을 맞추고 웃는 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고 서로 응원봉을 나누고 태강이에 대해 수다를 떨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 위로 이태강이 올라왔습니다. 불이 꺼지고 조명이 비추는 순간 김 씨는 아이처럼 손을 모아 가슴에 올렸습니다. 이태강은 밝은 얼굴로 무대를 누볐고 관객들을 향해 연신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자신이 오랜 세월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바로 저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말, 그런 말을 진짜 자식에게서 들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물론 김 씨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오직 김 씨 하나만을 바라보는 듯한 그 따뜻한 눈빛에 김 씨는 그대로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강아, 나한텐 네가 효자고 사는 의미야. 네가 최고다. 공연이 끝난 뒤 김 씨는 팬카페 친구들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허리춤엔 응원 머플러, 손엔 사인받은 프로그램북을 들고 마치 소풍을 다녀온 아이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과 사별한 뒤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태강이 덕분에 다시 웃게 됐다 했고, 또 어떤 이는 손주 돌보다가 지쳐 울던 밤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정희 언니, 우리 앞으로도 같이 다녀요. 같이 응원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늙어가요. 김 씨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냥 동네 마실이나 다니셔. 어디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이 말과 너무나 크게 대조되는 말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 인간은 결국 인간과 섞여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여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팬카페 언니네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언니가 한사코 집에 들렸다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내가 집 근처 가서 전화만 해도 짜증을 내고, 며느리는 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간만에 나를 초대해주고 반겨주는 모습에 김 씨는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얼른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태강이 영상도 보고 실컷 놀자, 우리.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이후엔 복지관 연계로 알게 된 소규모 여성 쉐어하우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김 씨처럼 혼자 사는 또래 여성들이 셋더 있었고 모두 이태강 팬클럽 회원이기도 했던 겁니다. 비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아주 마음이 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 수련회처럼 더 머물면서 아침이면 마트 장 보러 같이 나갔다가 점심엔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저녁엔 커피 한잔하며 다음 공연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희 언니, 여기 말순이 언니 있잖아요. 글쎄, 무릎이 다 나갔는데 이번에 태강이 신곡 안무를 다 외워서 쳐봤대요. 대단하죠? 맞다. 우리 정희 언니는 손편지 쓰는 글씨가 참 예뻐. 김 씨는 너무나 오랜만에 정희 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작은 감정에도 귀 기울이는 하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거의 일주일이 되어갈 즈음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실종 신고할 뻔했잖아.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김 씨는 그동안 일부러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춘천에 내려가는 날부터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김 씨는 핸드폰을 꺼놓기도 하고 아예 전화를 다른 데로 돌려두기도 하며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젠 정말 아들에게서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왜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사 전화를 받은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고하지 그랬어? 엄마 당분간 집에 안 갈 건데? 아들은 처음엔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진짜? 뭘 집에를 안 와? 제정신이야, 엄마? 그 말에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아니, 내가 좀 시간 보내고 놀다 가겠다는데? 왜 자꾸 오라 말아야? 네가. 그 말이 터져 나오자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김 씨는 말하며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생 자식한테 눈치 보며 살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뭘 하나 하려면 항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이해받으려 애써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주도로, 일본으로, 동남아로 잘만 놀러 다녔습니다. 그럴 땐 김 씨에게 미리 상의하는 법도 없었고 엄마, 우리 좀 쉴게요. 애 좀 봐줘요. 하고 맡기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가 가끔 말했습니다. 꽃놀이 한번 가보고 싶다. 춘천 닭갈비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거긴 언제쯤 가볼까? 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들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소음처럼 여겼습니다. 그저 노인네가 심심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말투. 그 무심함에 김 씨는 늘 마음을 다쳤습니다. 그런 김 씨가 이제 자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혼자 준비해서 혼자 짐을 싸고 혼자 기차표를 예매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도시락을 나눠주며 시간을 보내는데 왜 저 난리통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와서도 잔소리를 들어야 해? 성질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치받쳐 오르는 억울함.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억눌러온 서러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더니 아들의 말도 길게 듣다 보니 결국 본론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아들은 엄마를 걱정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애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어. 지금 이 사람도 복직해서 정신없고 엄마 아니면 봐줄 사람이 없잖아.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그 실망감은 배가 되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김 씨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춘천으로 떠나던 날부터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찍혔고 문자도 수시로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든 연락을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전화기를 꺼놓았고 나중에는 팬카페 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착신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기차 안에서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차마 열어보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사라지자마자 왜 그렇게 아들이 불같이 연락을 해댔는지 그때는 단지 놀랍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안 보이니 찾는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실체를 직접 들으니 한마디로 허탈했습니다. 걱정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아이가 다쳐서 엄마 말고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김 씨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그냥 엄마 어디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니들끼리 해결해. 그 말에 아들은 순간 정적을 흘리다가 이내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애도 아니고 부모 자식이 완전 바뀌었네 이거. 아니 연예인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그럴 나이야? 내가 창피해서 어디 얘기도 못해. 김 씨는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창피하다는 말을 했을 때 마치 자신이 어디 가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목소리가 커졌고 한 번 터진 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 네 엄마가 네 말 맞다나. 나이 먹어서 좋아하는 거 생겨서 좀 즐기겠다는데 그거 안 입고 와서 그것도 네 자식 봐달라고 이렇게 끌고 가려는 게 정상이냐? 엄마 치매 걱정한다는 핑계 구질구질하게 대고 목적은 네 자식 떠넘기려는 거 아니야. 김 씨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리는 듯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다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말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어떤 마음으로 참고 살았는지를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시간이 단지 손주 봐줄 사람으로 요약되는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찾지 마라.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찾지 마. 너는 엄마 찾을 자격도 없어. 그 말 이후 김 씨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끈을 하나씩 잘라내는 기분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짐을 정리했습니다. 팬카페 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고 쉬지 않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그 집을 월세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김 씨는 쉐어하우스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혼자 살기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엔 누구의 간섭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방송을 맘껏 볼 수 있었고 새벽에 밥을 먹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주소지도 옮겼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전입신고를 하며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희라는 이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아직도 삶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는 어떤 연락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김 씨는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연락처도 팬카페 중심으로 새로 정리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완전히 자신만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손주 봐주는 사람도 아닌 김정희로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 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치매 증상에 대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가끔 이름이 헷갈리고 외출했다가 문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날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돌아온 반응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함께 있던 팬카페 언니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 언니, 사실 내가 나이 차이 나는 큰언니가 있는데 우리 언니도 그랬어. 내가 잘 알아. 같이 도와줄게. 헷갈리면 우리한테 먼저 말해요. 우리끼리는 그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는 치매 약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취급받고 자식한테조차 불편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었는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치매 증상조차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김 씨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고 완전히 마음을 이곳 사람들과 태강이에게 묻어두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빈자리를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짜증이 늘었고 김 씨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뒤늦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손에 든 김 씨의 오래된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 땐 몰랐어.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다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미 전화번호도 바꿨고 주소지도 옮긴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지인들을 수소문하고 복지관까지 찾아갔지만 김 씨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뒤늦게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지만 김 씨는 그 감정을 훨씬 전에 느껴버렸고 아들과 김 씨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김 씨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하루를 충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팬클럽에서는 다음 정기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고 김 씨는 제주 공연 티켓팅에도 성공했습니다. 팬클럽 사람들은 여전히 잘 챙겨주었고 김 씨는 그 따뜻한 말들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이태강의 팬 콘서트에서 찾아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가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기 전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항상 와주시는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그 용기에 제가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김 씨는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는 말이 김 씨에겐 너무도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김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나로 태어났지. 끝까지 나 자신으로 살다 갈 거야. 그날 이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콘서트를 따라다니는 일뿐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팬카페 사람들과 함께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 웃음이 늘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함께 웃는 친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 씨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김정희. 그동안 너무 잘 견뎌냈어.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제 김 씨는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